봄날의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파트 거실입니다. 배가 부른 한서윤이 소파에 앉아 태교 음악을 들으며 배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교사였던 그녀는 임신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깊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 장민호는 중소기업 과장이며 성실하지만 가족 간 복잡한 감정을 파악하는 데 서툽니다. 시어머니 윤말수는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현실적인 여성으로 며느리를 아끼지만 공평함을 중시했습니다. 그녀의 친정 아버지 한정호는 과거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로 현재 월세집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댁을 방문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윤말수는 서윤에게 임신용 영양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주고 있는데 내 친정에서는 축하 인사 한 번 제대로 온 적이 없네.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이 빚 때문에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친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손자가 태어나는데 태몽 선물 하나, 돌잔치 준비금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순간 서윤은 두 집안의 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민호가 퇴근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장인어른께서 돌잔치 비용이라도 준비하실 수 있을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게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셔도 빚 갚기도 벅찬 상황이야. 돌잔치는 우리가 하면 되잖아.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더 고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 집안이 정말 이렇게 초라한 걸까라는 자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친정을 방문한 서윤이 부모님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아버지는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무능해서 손자 태어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버지 한정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시댁에서 이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서윤은 부모님의 죄책감 어린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현실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지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밤늦게 대출 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집안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부담을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정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빚을 갚느라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애가 안 키워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윤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손자 얼굴도 보지 말까요? 서윤은 양쪽 사이에서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부모님이 빚을 내서라도 체면을 세우려 하시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민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더 이상 우리 부모님께 부담 주지 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기대와 현실적 압박감 사이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만 계속 받을 수는 없어. 서윤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마저 경제적 논리로만 가족관계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시집 올 때 친정이 가난했어. 그때 시댁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알아? 그래서 너희는 그런 일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서윤은 시어머니도 과거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고통을 아시면서 왜 우리 부모님께 내가 겪은 만큼은 너희도 겪어야 공평한 거야.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결국 친정 아버지는 고리 대출을 받아 돌잔치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서 서유는 두 집안 모두에게서 축하를 받았지만 진심 어린 기쁨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와 체면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 아파트 베란다에 선 서윤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멀리 보이는 친정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또 빚을 지셨구나. 나 때문에 그날 이후 서유는 친정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더 고생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날 화려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참석했지만 진정한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빚의 압박감에 위축되어 있었고 시댁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서윤이 혼잣말로 다짐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보게 하지 않을 거야.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나타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때로는 가족을 갈라놓습니다.